우연처럼 찾아온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지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제 운명을, 그리고 한 가족의 관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인 줄은요. 그분이 30년 전 제 아버지와 얽힌 비밀을 간직한 분일 줄은요. 책 속에서는 언제나 정의가 이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시립도서관 사서 유나입니다. 11월의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퇴근길, 제 가방 속에는 은행에서 막 뽑아온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통장을 정리하고 적금을 깨고 비상금까지 털어서 모은 돈이었죠. 동생 윤서의 척추측만증 수술비 일부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침에 윤서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19살 꽃 같은 나이에 허리가 휘어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동생. 부모님 없이 둘이 살아온 우리에게 300만 원의 수술비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도서관 사서 월급 180만 원. 월세 6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6개월을 악착같이 모아서 겨우 20만 원이 되었어요. 수술비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11월의 칼바람에 떨고 계셨죠. 옆으로 지나치려다 발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119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노인의 손에서 노숙자라고 적힌 복지카드가 떨어졌습니다.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이구나.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방 속 20만 원. 윤서의 수술비. 6개월의 절약. 하지만 이 노인은 지금 당장 쓰러져 계시고. 어떻게 하지, 유나야. 넌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스스로에게 욕을 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20만 원 전부를 노인의 주머니에 조용히 넣어드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언니가 또 바보짓을 했어. 급하게 자리를 떠나려는데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 뛰어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날 밤 윤서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언니, 수술비는? 응, 조금 더 모아야 해. 괜찮아, 시간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윤서의 척추가 더 휘어져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낡은 도서 대출 카드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빌려가신 책에 끼워져 있던 카드. 건축과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을 굶었어요. 버스 대신 1시간씩 걸어 출퇴근했습니다. 500원, 1000원이라도 아껴보려고요. 윤서에게는 회사에서 보너스가 늦어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 데스크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은 항상 바빴습니다. 주말 동안 쌓인 반납 도서들이 산더미였거든요. 유나 씨, 저기. 막 좀 봐요. 동료 사서 민지 언니가 창밖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왜요? 차가. 창밖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서관 앞 작은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번호판에는 특별한 숫자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정장 입은 사람들. 뭐지? 무슨 행사라도 있나? 관장님이 당황해서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멍하니 지켜봤죠. 그런데 가장 앞차에서 내린 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20만 원을 건넸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맞춤 정장에 반질반질 빛나는 구두. 비서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최진수 회장님이잖아. 진수건설그룹. 민지 언니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진수건설그룹. 대한민국 10대 건설사. TV에서만 보던 그 회장님이 제가 20만 원을 건넸던 그 노숙자였다고요? 노인. 아니, 최진수 회장이 도서관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도서관을 울렸어요. 그분은 곧장 제 데스크로 걸어왔습니다. 유나 씨. 맞습니까? 제 이름표를 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도 못 들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네. 일주일 전 고맙소. 회장님이 하얀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2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저는 시험이었소. 내 며느리감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며느리감? 제가 1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예요, 아버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제 남자친구, 아니 제가 알던 평범한 회사원 태호가 아니었어요. 최진수 회장의 아들. 진수건설그룹의 후계자 최태호였던 겁니다. 태호 씨. 유나, 미안해.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태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관장님과 동료들이 놀라 입을 벌린 채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시선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유나 씨, 자네는 합격이요. 내 며느리로 손색이 없소. 최진수 회장의 말에 도서관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진짜 태호는 누구지? 그날 저녁 태호의 차를 탔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 은은한 향수 냄새. 제가 타던 땀 냄새 나는 버스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유나야, 정말 미안해. 태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1년 동안 거짓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차가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들어갈 것 같은 크기였어요. 유나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 엄마도 만나보면 좋아하실 거야. 태호의 말이 빗나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태호의 어머니, 강미란 여사였습니다. 그분의 첫마디. 감히 내가 어디서.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미란 여사의 눈빛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절대 날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고.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그럼 혼자?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강미란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가난한 집 애들이 다 그렇지. 서로 기대고 사니까.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닥쳐, 강태호. 어른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마. 강미란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제 낡은 코트,
시장에서 산 핸드백, 다른 구두. 모든 것이 그분의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지? 180만 원입니다. 180.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 정원사가 그것보다 많이 받는데. 어머니.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미란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 태호가 재벌인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20만 원으로 시아버지 환심 사서 대박 터뜨리려고.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이라고. 여사가 제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난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가난하면서 착한 척, 순진한 척. 남자들은 속아 넘어가도 나는 안 속아. 당장 사과하세요. 태호가 어머니와 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사과? 내가 왜? 난 사실만 말했어. 최진수 회장이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요? 당신도 정신 차리세요.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라고요? 내가 허락했소. 난 허락 안 해요. 강미란 여사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태호가 쫓아왔습니다. 윤하야,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이 아니에요, 태호 씨. 저는 태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저는 당신 세계에 맞지 않아요. 그게 무슨. 저 그냥 도서관 사서예요. 180만 원 받는. 동생 수술비도 못 모으는. 당신 엄마가 비웃는 그런 사람이에요. 윤아야,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그런 너야.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제발.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무너졌습니다. 윤서가 잠든 방구석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축과 인생책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대출 카드가 떨어졌죠. 대출일 1995년 3월 12일. 대출자 윤재혁.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그때 윤서가 깼습니다. 언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언니, 있잖아.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수술 안 해도 돼. 무슨 소리야? 난 괜찮아. 조금 불편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 인생 살아. 20살도 안 된 동생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윤서가 먼저예요. 다음 날 도서관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아 씨, 관장님이 찾으세요. 관장실에 들어가자 관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윤아 씨, 이게 사실입니까?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서관 예산 횡령 의혹 담당자 윤아. 예산 횡령이요? 제가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당신 계좌로 매달 50만 원씩 입금됐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제 이름, 제 계좌번호가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통보를 받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도서관 예산 횡령.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어요. 저는 단 한 푼도 부정하게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제 계좌로 입금된 내역, 제 이름으로 처리된 가짜 서류들. 누군가 치밀하게 저를 모함한 거였어요. 대체 누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어요.
윤아야, 소식 들었어. 내가 변호사 선임할게. 절대 그냥 안 둬. 태호 씨,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하지만 태호가 나서면 나설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재벌 후계자, 횡령범 여자친구 감싸기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떴어요.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죠. 역시 가난한 애들은 돈 보면 이성 이름. 20만 원으로 재벌가 들어가려다 들통남 키읔키읔. 도서관 사서 주제에 뭘 횡령해.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태호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까지 피해보는 건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이만 끝내요. 태호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물었어요. 언니, 인터넷에 나온 거 사실이야? 아니야. 누명이야. 그럼 왜 싸우지 않아? 싸워봤자 소용없어. 윤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도망치지 마. 언니는 잘못한 거 없잖아. 20살도 안 된 동생이 저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사가 진행됐지만 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죠?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전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태호 오빠의 오랜 친구예요. 서유진. 태호가 한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재벌가 딸. 무슨 일이세요? 커피나 한잔 할까요? 카페에 앉자 서유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태호 오빠한테서 떨어지세요. 뭐라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있으면 태호 오빠가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서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 때문에 태호 오빠가 회사 이사들한테 얼마나 욕먹는지 아세요? 서류에는 후계자 자격 의심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불행할 거예요. 재벌가에 시집 가면. 서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미란 여사님은 평생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 당신 동생까지 피해볼 거고요. 동생은 왜 끌어들여요? 척추 수술 필요하다면서요? 그 돈 제가 드릴 수 있어요. 500만 원. 서유진이 수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조건은 하나. 태호 오빠한테서 떨어지는 거. 저는 그 수표를 쳐다봤습니다. 500만 원. 윤서의 수술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필요 없어요. 저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전 돈 때문에 태호 씨를 만난 게 아니에요. 서유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원래 계획대로 가는 수밖에. 무슨 계획이요? 하지만 서유진은 대답 없이 가버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윤아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중환자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미란 여사가 울부짖고 있었고 태호는 벽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태호 씨. 저를 본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윤아야. 아버지가. 무슨 일이에요? 급성 신부전이래. 신장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 강미란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이식하면 되잖아요. 우리 신장 검사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태호는 만성 신장염으로 부적합 판정. 강미란 여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기증 불가능. 다른 가족은 없으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진수 회장은 외동아들이었고 친척도 없었어요. 그럼 기증자 대기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대기 시간이 최소 6개월입니다. 회장님 상태로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미란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검사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유나 씨, 넌. 태호가 놀라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당신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안 돼.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난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 잃고 싶지 않아. 태호 씨.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검사해 주세요. 유나 씨, 혈연이 아니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조직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혈연관계보다 더 높은 적합도예요. 강미란 여사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태호는 기쁨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수술하면 유나는 괜찮은 거죠? 기증자에게도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하시니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유나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태호 씨, 시간이 없어요. 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장님께 빚진 게 있어요. 무슨 빚? 20만 원요. 그 돈으로 저를 시험하셨잖아요. 제가 진심인지. 저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제 진심을 보여드릴 차례예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3일 후. 그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서관 횡령 사건이 갑자기 해결된 거예요. 진짜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외부 해킹이었습니다. 관장님이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태호가 아니면 최진수 회장이 뒤에서 손을 쓴 거라는 걸. 그리고 수술 전날 강미란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났던 냉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유나 씨. 여사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깜짝 놀라 여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여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천하게 봤어. 근본 없다고,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남편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몸을 내놓고 있어. 강미란 여사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야 해. 내 남편도 당신도. 약속해줘. 어머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진짜 딸이 되어도 될까요? 강미란 여사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미 내 딸이야. 이미. 그날 밤 윤서가 병실로 왔습니다. 언니, 무섭지 않아? 응, 무서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윤서야, 언니는 이제 알았어. 20만 원을 건넨 그날, 내가 구한 건 회장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무슨 뜻이야? 내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였어. 윤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꼭 돌아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태호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대출 카드였어요. 이거 어떻게? 회장님이 주셨어. 유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대. 뭐라고요? 하지만 더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은 14시간이 걸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어요. 유나 씨,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나요? 네, 회장님도 유나 씨도 모두 무사하십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나와 병실로 옮겨졌을 때 태호가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유나야.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장님은요? 아버지도 깨어나셨어. 지금 옆 병실에 계셔. 3일 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최진수 회장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도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유나. 고맙소.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살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요. 자네는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오. 회장님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걸 보시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진수 회장과 아버지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빠, 자네 아버지, 윤재혁 씨를 아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일이오. 내가 현장 소장으로 일할 때였소. 회장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소. 자네 아버지가 나를 구하려다가 크게 다치셨소. 아버지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그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게 되셨고 결국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소. 윤재혁 씨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소. 그날 자네가 20만 원을 건넬 때 난 자네 눈빛에서 윤재혁 씨를 봤소. 그 똑같은 따뜻함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자네 아버지가 시작한 생명을 이어준 거요. 30년 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사람. 제가 다시 살린 사람. 운명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오. 회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네 동생 윤서 양 척추 수술 비용 전액을 내가 부담하겠소. 그리고 회장님, 그건 듣기만 하시오. 자네 아버지께 갚지 못한 빚이요.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원한다면 진수건설 도서관 사업부 이사로 일해보지 않겠소? 이사요? 자네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 회사에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요. 자네가 총괄해 주시오. 너무 큰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천천히 생각하시오. 회복부터 하고.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서유진을 마주쳤습니다. 축하해요, 유나 씨. 서유진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도서관 횡령건. 당신이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유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태호 오빠를 사랑했거든요.
사랑이면 이런 짓을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서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걸. 서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신장 기증까지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과는 회장님께 하세요. 그리고 태호 씨에게도. 그럴게요. 서유진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유나 씨.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2개월 후, 저와 최진수 회장님은 모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윤서도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이제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언니, 나 봐. 나 뛸 수 있어. 윤서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윤서야. 언니,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괜찮아. 우린 가족이잖아. 그날 최진수 회장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미란 여사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유나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잡채야. 많이 먹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앉아있어. 넌 아직 회복 중이잖니. 여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최진수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두 모인 김에 발표할 게 있소.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께 쏠렸습니다. 내가 20만 원 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소. 희망재단이요? 그렇소. 유나가 내게 건넨 20만 원처럼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우리 며느리 유나가 맡아주기를 바라오. 저요? 자네만큼 적임자가 없소. 20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강미란 여사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돕겠어요. 같이 일해요, 유나야.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자. 3개월 후 20만 원 희망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부금도 모였습니다. 최진수 회장님의 기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10,000원, 20,000원씩 보내왔습니다. 유나 이사장님, 첫 수혜자가 정해졌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들 수술비가 필요한 홀어머니예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홀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우시며 제 손을 잡았어요. 이 돈이 저희 아들 살려줄 거예요. 천만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이에요. 그걸 나누는 것뿐이에요. 재단 일은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저는 가방에 아버지의 낡은 대출 카드를 넣고 다녔어요. 아빠, 제가 아빠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6개월 후, 태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였어요. 제가 처음 일했던 그 시립 도서관. 유나야, 여기서 처음 널 봤어. 책 정리하면서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던 모습. 태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 이 사람이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호 씨. 결혼 준비는 강미란 여사가 도맡아 하셨어요. 유나야, 이 드레스는 어때? 너 피부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내 딸 결혼식인데 당연히 최고로 해줘야지. 여사는 이제 정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윤서도 들러리를 서기로 했어요. 언니,
나 드레스 입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윤서 제일 예쁠 거야.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의 책 건축과 인생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어요. 진짜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짓는 것이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최진수 회장님을 구했는지, 제가 왜 20만 원을 건넸는지. 그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이 맑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강미란 여사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윤하야, 준비됐니? 네, 어머님. 여사가 제 머리에 베일을 씌워주셨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윤하야, 미안했어. 처음에 너를 그렇게 대해서. 어머님, 난 내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돈보다 귀한 걸 우리한테 줬어.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남편의 목숨, 그리고 우리 가족의 마음.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가족을 주셔서.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갈 때 최진수 회장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아버지 없는 신부에게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싶소. 회장님,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주시오. 네, 아버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가 제단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태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잘 부탁하네, 태호야. 네,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는 특별한 사연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2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고 신부의 신장이 신랑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객들이 감동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서약이 끝나고 태호가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최진수 회장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며느리 유나는 제게 2번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20만 원으로 제 영혼을 깨워주었고, 한 번은 신장으로 제 몸을 살려주었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귀한 건 유나가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윤하야, 고맙다. 그리고 회장님이 윤서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윤서 양, 이리 오너라. 윤서가 놀라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윤서 양, 자네 꿈이 건축가라고 들었소. 네, 회장님. 우리 회사에 장학생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하겠소. 윤서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당연하지. 자네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재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벽에는 20만 원 희망재단 현황판이 걸려 있었어요. 도움받은 가정 127개. 모금액 3억 2천만 원. 자원봉사자 342명. 불과 1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이사장님, 감사 편지 왔어요. 직원이 편지 묶음을 건넸습니다. 한 통을 열어봤습니다. 20만 원으로 제 아들 급식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을 언젠가
꼭 다른 사람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만 원은 계속 흐르고 있구나. 태호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유나야. 우리 잘한 거 맞죠, 태호 씨? 응,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아버지의 책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낡은 대출 카드를 꺼내봤어요. 대출일 1995년 3월 12일. 반납일 2024년 11월 15일. 제가 손으로 반납일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빠, 책 반납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지을 준비가 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20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것은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마지막 20만 원을 쥐고 있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20만 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이웃이 있다면 작은 관심을 나눠주세요. 20만 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2만 원도, 2천 원도,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물결이 언젠가 큰 파도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